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편리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컴퓨터의 발달로 편리함을 얻은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호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코드입니다. 과연 코드와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신기술 어드벤처 보물섬 그 첫 번째 보물상자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컴퓨터의 언어 코드.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양의 정보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지금 코드의 역할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기계어로 정보를 표현하고 기기를 이용해 데이터를 해독하는 시스템. 코드는 이미 우리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코드가 만들어가는 세상, 그 속에 담긴 기술들을 알아보자. 종로의 한 전시관. 디지털 미디어와 한글의 만남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모니터에 나타나는 짧은 글들. 화면 속 언어들은 모니터 주변에 스캐너를 댈 때마다 바뀌어 나타난다. 작품의 대부분을 메우고 있는 것은 바로 코드다. 예술 작품을 위한 표현 수단으로서 코드와 스캐너가 사용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 바코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일반 대중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작품. 1차원 코드, 일명 바코드의 나이는 40살이 넘는다. 슈퍼마켓의 물품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바코드는 당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물건의 가격을 일일이 손으로 치게 되면 처리 속도가 많이 걸려 사람들이 줄을 오래 서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코드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고속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슈퍼마켓에서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표준 크기 가로 3.73, 세로 2.7cm. 바코드의 검은 막대 부분은 빛을 흡수해 적은 양의 빛을 반사하고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한다. 빛의 반사율의 차이가 신호를 만드는 것이다. 바코드에서 반사된 빛 양의 차이는 스캐너 안에 있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통과하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이 신호는 0과 1로 컴퓨터에 입력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숫자와 문자로 나타난다. 네, 1차원 바코드는 상품의 코드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와 코드라는 1과 0으로 된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바코드인 EAN 표준형을 살펴보면 13개의 숫자가 배열돼 있다. 880번의 국가 번호와 제조원이나 판매원에 부여돼 각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제조업체 번호. 다음은 제조업체 코드를 받은 업체에서 자사의 상품에 부여하는 상품 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코드의 오류를 검증하는 검사 숫자를 나타낸다. 바코드는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20바이트 정도의 상품 코드 번호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 인식으로 제품의 가격이나 크기, 무게 등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바코드를 인식해 자동으로 계산을 하려면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따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손상이 될 경우 스캐너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복구 또한 불가능한 바코드. 하지만 2차원 코드의 경우는 다르다.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2차원 코드란 과연 무엇일까? 2차원 코드는 정보를 XY축으로 배열시켜 평면화시킨 점자식 또는 모자이크 코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 물류 부분에서 사용하던 1차원 코드의 정보 저장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고밀도 대용량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차세대 코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코드가 2차원 코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2차원 코드는 가로 세로 부분이 모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로 약 4,000자 이상의 문자 저장이 가능하다. 1차원 바코드에 비하면 약 100배 이상의 고밀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지 않아도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2차원 코드는 전체의 30% 이내의 부분이 훼손되더라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인식률이 높다. 종이를 미디어로 하여 미디어 작성이 손쉽고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2차원 형태의 심볼로 코드화가 가능하고
문자, 숫자 등의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그래픽, 사진, 음성, 지문, 서명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코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원 코드는 주로 어떻게 사용될까? 점심시간을 이용해 편의점에 들른 직장인 마장원 씨. 그가 편의점에 들른 이유는 바로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다.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 코드를 스캐너에 인식하자마자 납부 영수증이 나온다. 2차원 코드가 있어 편의점을 은행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은행에서 이제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은행 그 시간에 맞춰서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24시간 그 편의점에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울리는 전자음. 스캐너가 코드를 인식하는 소리다. 2차원 코드가 인쇄된 종이는 직원들의 세금 계산서.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대신 스캐너를 사용하니 인식음과 함께 각 직원들의 세금 내역이 컴퓨터에 저장된다. 기존의 방법에 비해 소비되는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사각형 코드의 역할이 필요한 곳들은 다양하다. 각종 공과금 고지서에 인쇄하여 수납 자동화 처리 용도로 사용되고요. 티켓, 대학 학생증, 그다음에 신분 보안을 요하는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출판물과 미디어 콘텐츠와 연결하여 보다 쉬운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엔 2차원 코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의 것과는 달리 2차원 코드의 경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이를 미디어로 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2차원 코드. 코드의 활용은 비용 절감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2차원 바코드에 신규로 적용이 되게 되면 이러한 직간접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편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한 90억에서 120억 가량의 고지 비용들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처리 비용에 있어서 이거의 처리 비용이 고지 비용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가량의 많은 비용이 수발되는데, 이런 많은 비용들이 수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편 시장, 그다음에 처리 시장도 이만큼 줄어드는데 다른 뭐 교육 시장이라든가 인쇄를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많은 시장이 직간접 비용이 줄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될 수 있겠죠. 2차원 코드와 스캐너, 그리고 컴퓨터가 있으면 일상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책이나 잡지를 읽는 도중 관심이 있는 주제에 시선이 간다면 스캐너를 잡은 손도 시선을 따라갈지도 모른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른 코드의 존재는 사회,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제 코드는 인쇄 매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생활 속 모든 사물에 정보를 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친숙한 TV, 신문,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코드는 지금도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1차원 바코드에 비하여 2차원 바코드는 기기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차원 바코드는 문자를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CD 음악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또한 도서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 대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기계 언어가 아닌, 단순한 기호가 아닌 인간 삶의 편리함과 작은 여유를 전달해왔고 앞으로도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될 코드. 기계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이 조화를 이룰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 진화된 또 다른 공간에 서 있을 것이다.